자, 보자. 101번. 93회 문제예요. 93회 101번. 활동기준 원가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통적 원가 회계 제도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활동기준 원가계산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그치? 단순히 혹시 기억나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원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분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검사 활동인지, 기계 활동인지, 수선 활동인지 이런 활동을 분석하는 거,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한다 맞습니다. 다양한 활동 및 활동 원가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원가 통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뒷말이 틀렸죠. 원가 통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냥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집에 전기요금이 나와요. 집에 전기요금이 나와요. 그냥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전기요금을 아빠가 얼마 부담하고 엄마가 얼마 부담하고 아들이 얼마 부담하고 딸이 얼마 부담하고 그냥 n분의 1에서 부담하자 라고 했으면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그 전기요금을 누가 얼만큼 써서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소라가 드라이를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원가 통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라가 쓰는 드라이기를 없애든지 아니면 소라 머리를 선생님처럼 자, 그래서 원가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가 통제를 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번에 틀렸어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는 전통적 원가 계산 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원가 왜곡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적정한 가격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맞고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는 전통적 개별 원가 계산이나 종합 원가 계산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원가 계산 제도이라도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자, 102번. CBP 분석 기본 가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CBP 분석이 뭐죠? 손익분기점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 가정.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려고 하면 변동비, 고정비 분류가 필수죠, 그렇죠? 수익과 원가 행태는 관련 범위 내에서 곡선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손익분기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요 자리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손익분기점. 이게 곡선이 아니죠, 그렇죠? 네, 선형이죠, 선형. 그래서 2번 자리가 틀렸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복수 제품의 경우에도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손익분기점의 기본 가정 2번 틀렸습니다. 자, 10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고저점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료 최고 원가와 최저 원가의 자료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틀리냐면 최고 원가가 아니라 최고 조업도, 최고 조업도와 최저 조업도의 자료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저점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고 원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 조업도, 그 다음에 최저 조업도의 차이를 우리가 변동비로 보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원가 함수가 모든 원가 자료를 대표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자, 10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영업이익 13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계산하면 둘 다 수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뭐예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업이익 달성 판매량을 물었습니다. 그럼 공식을 써서 우리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라고 그랬어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단위당 4,000원 나와 있죠? 판매 가격은 단위당 4,000원 나와 있고요. 변동비가 변동재정가 나와 있고 변동 판매 가격이 나와 있죠? 1,500원, 1,200원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2,700원.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 1,300원 이렇게 됩니다. 공원이익은 1,300원.
자, 고정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34만 원 나와 있죠? 234만 원. 이렇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자, 잠깐만.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이렇게 계산해 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액 나누기 단가죠? 네. 얘가 뭐라고 그랬죠? 손익분기점 수량. 손익분기점 수량. 자, 다시 한번.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손익분기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금액 나누기 단가하면 손익분기점의 수량이 나오겠죠. 얼마 나오니? 몇 개? 1,800개? 네. 1,800개가 나온답니다. 234만 원 나누기 두드려봐. 234만 원 나누기 1,300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수량은 1,800개. 1,800개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이익 수량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얼마로 목표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130만 원. 얘가 1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234만 원 변동이 없으니까 영업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364만 원이 되는 거죠. 364만 원. 됐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볼래? 이렇게 계산해 볼래요? 금액 나누기 단가는 수량이 나오겠지, 그쵸? 금액 나누기 단가는 수량이 나옵니다. 몇 개 나오죠, 그러면? 2,800개가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2,800개.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손익분기점은 얘가 0일 때가 손익분기점이니까 금액 나누기 단가하면 1,800개가 나오는 거고요. 영업이익을 130만 원 목표로 한대요. 거꾸로 올라가면 364만 원 나오는 거죠. 금액 나누기 단가하면 수량은 2,800개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를 봤더니 책상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은 종합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0년도에 책상의 판매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00개. 판매량은 몇 개? 만 개가 아니죠. 그래서 판매 가격은 얼마? 10,000원이고요. 판매량이 1,000개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곱해주면 얼마니? 1,000만 원이었었던 거지, 그치? 네. 2000년도에는. 네. 2000년도에는 판매 가격이 10,000원이고요. 판매량이 1,000개니까는 매출액이 얼마 있었던 거야? 1,000만 원이 있었던 건데, 자, 2001년도 판매 가격은 자, 실제 GDP 성장률 10%만큼을 인상해서 판매하고 예상 판매량도 마찬가지 성장률만큼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기말 재고 수량은 당일 예상 판매량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판매 예산, 매출 예산으로 오는 걸 물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00원에 몇 %만큼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10%면은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지? 11,000원. 11,000원. 다시 한번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 10,000원. 인상률은 10%.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얼마?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판매량도 성장률만큼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1,000개에 몇 % 증가하는 거예요? 10%니까는 100개가 증가해서 몇 개가 되는 거지? 1,100개가 되는 거죠. 1,100개. 그럼 판매 예산은 11,000원 곱하기 1,100개 해주시면 돼요. 판매 예산은 11,000원 곱하기 1,100개. 11,000원 곱하기 1,100개. 얼마 나오니 그러면? 1,210만 원. 그걸 우리가 판매 예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판매 가격이 10,000원이었었는데 10% 인상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1,000원이 되는 거고 판매량도 1,000개였었는데 그까지 10% 증가한다라고 그랬죠? 1,1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11,000원 곱하기 1,100개 해서 1,21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6번 문제를 보시면 자,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 밑줄 쳐보세요.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서 예산도 변동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동예산이란 말 씁니다. 변동예산.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에는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4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을 변동예산이라고 하고요. 3번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보실래요? 고정예산에 땡땡 하시고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을 고정예산이란 말 쓰는 겁니다.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 이걸 무슨 예산이라고 한다고요? 고정예산.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몇 명 참석할 것 같아? 뭐 100명 기준으로 100명 참석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은 100명까지 하면은 한 뭐 500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500만 원 편성했죠, 그렇죠? 이런 걸 무슨 예산이라고 한다고요? 고정예산이란 말 쓰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참석 인원이 몇 명 될 거 아니야? 1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명이 특정 조업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일 것 같니? 라고 하는 거죠.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고정 예산이 되는 거예요. 변동 예산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작성되는 예산을 갖다 우리가 변동 예산이라는 말 쓰는 거죠. 우리 예식장에서 식당 맞출 때, 그치? 아무리 그 뭐라고 하는 거지? 스몰 예식을 한다 하더라도 스몰 예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식당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난 50명만 초대해서 할래요 라고 해도 뷔페집 기본 몇 명? 200명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명까지는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뭐 100명이어도 50명이어도 200명의 기본 얼마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때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고정 예산이란 말이야. 그냥 200만 원 그냥 200명에 대한 식대가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변동 예산, 저희는 스몰 웨딩을 권장하기 위해서 10명 단위로 10명까지 얼마, 20명까지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그쵸?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건 무슨 예산? 변동 예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작성되는 예산은 변동 예산이고요.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는 건 고정 예산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고정비, 변동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10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07번. 자, 사업부별 성과평가를 할 때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원가를 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사업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원이익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고정비는 여기 봐요. 고정비는 책임자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고정비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변동비를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봐요. 여기 이제 공원이익까지 들어가는 게 변동비잖아, 그치? 변동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회피 가능한 원가라고 해요. 회피 가능한 원가. 근데 회피 가능한 원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 원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일단은 추적 가능한 원가.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한 원가, 그 다음에 회피 가능한 원가, 뭐 이런 말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 4번은 추적 불가능한 거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럼 해당 사항이 없어요. 통제 불가능한 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공통 고정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 고정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고정 원가는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고정 원가, 어디에 얼만큼 쓰여져 있는지 추적이 가능한,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고정 원가는 성과평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료예요. 답은 1번. 108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선박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조선회사다. 분권화된 3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몇 퍼센트? 1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군함 사업부가 나와 있고요. 군함. 그 다음에 여객선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선이 있습니다. 여기 화물선이 있어요. 평균 영업 자산이 군함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나와 있죠. 영업 자산이 50만 원. 그 다음에 여객선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군함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10만 원. 그 다음에 여객선은 얼마? 17만 원. 여객선은 17만 원 나와 있고요. 화물선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만 원. 최저 필수 수익이 몇 퍼센트래요?
10%라고 나와 있죠. 그걸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최저 필수 수익이 10%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자산의 10%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산의 10%. 여기 봐봐. 50만 원의 10%면 얼마 벌어야 되는 거지? 5만 원을 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100만 원의 10%면 얼마? 1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의 10%면 얼마? 20만 원을 벌면 되는 거예요. 는 하면은 영업이익에서 최저 필수 수익을 빼면 이거를 잔여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최소 몇 %는 벌어야 된다고요? 10%는 벌어야 된다고요. 50만 원의 10%면 5만 원,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 200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20만 원을 벌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영업이익을 10만 원 벌었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돈이 여기 봐요. 최저 필수 수익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최저 필수 수익이 5만 원이니까 빼주면 얼마 나오죠? 5만 원. 얘는 얼마? 7만 원. 얘는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각 사업부를 무슨 이익법으로? 잔여이익법으로 평가를 했을 때 잔여이익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여기액선. 여기액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물선. 그 다음에 뭐죠? 군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액선, 화물선, 군함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거 투자 수익률도 한번 해볼게요.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주느냐면 영업이익 나누기. 잠깐만 볼래? 영업이익 나누기 자산을 해주시면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산이야. 영업이익 나누기 자산. 봐봐.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0만 원. 자산이 얼마예요? 50만 원. 10만 원 나누기 50만 원 하면 몇 프로지? 20%. 군함의 투자 수익률이 2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 수익률법을 하면 영업이익 나누기 뭐라고요? 자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50만 원 하면 얼마? 20% 나오잖아. 얘는요. 17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해주면 몇 프로 나오는 거죠? 17%가 나오죠. 얘네는 26만 원 나누기 얼마? 200만 원. 13% 나오죠. 투자 수익률법을 하니까 뭐가 1등이에요? 얘가 1등이네.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회사의 잠깐만. 회사는 같이 등대란 말이야. 투자 수익률법하고 잔여이익법이 있을 때 투자 수익률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잔여이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 수익률법을 하면 뭘 채택하게 돼? 얘를 채택하죠. 근데 회사는 버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 5만 원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뭘 선택해야 되는데? 7만 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투자 수익률이 얘가 높으니까 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잔여이익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잔여이익법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투자 수익률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영업이익 나누기 자산, 얘가 투자 수익률이 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잔여이익법으로 평가했을 때 높은 순수를 물었으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다음 문제 볼까요? 109번. 다음 중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관련된 셈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 경영자에게 배부되는 통제 가능한 투자액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이나 공원이익 등의 지표만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 뭐가 틀렸느냐면 통제 가능한 투자액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공원이익 등이 아니라 받아 적어주세요. 매출액이나 공원이익 등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 콤마시고 잔여이익, 콤마시고 경제적 부가가치. 네,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다시 한번 1번.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투자액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투자액 고려했죠? 여기 봐요. 투자액 고려해서 뭘 계산했어요? 잔여 이익 또는 뭘 계산했어요? 투자 수익률을 계산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경제적 부가가치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서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죠. 1번 틀렸고요. 2번 투자 수익률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련제가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과 같은 자본예산 기법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여러분,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거고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단기 성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2번에서 틀린 문장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예요. 단기. 투자 수익률법은 단순히 여기 봐봐. 영업이익 나누기 자산을 해서 나온 거잖아, 이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장기 의사결정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단기 의사결정이 더 적절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요. 잔여이익 성과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 투자 수익률법이 가지고 있는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세요. 준최적화가 뭐냐면 잘 봐. 준최적화가 뭐냐면 투자 수익률법을 하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1번이죠. 네. 그럼 2, 3번은 포기를 해야 되죠, 그치?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건 뭐예요? 1번이랑 3번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를 포기하고 얘만 선택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높을지언정 회사에 쌓이는 부는 작죠, 그쵸?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최적화 현상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최적화 현상은 뭐냐면 우리 회사는 투자 수익률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하면 뭘 선택해야 돼? 1번. 맞잖아요, 그죠? 아니면 생산을 뭘 제일 많이 해야 돼? 생산을? 분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물선. 이런 순서대로 생산이 되겠지, 그치? 잘못 판단하는 거잖아, 그죠? 생산을 잔여이익법을 하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여이익법의 장점이 바로 투자 수익률법으로 했을 때 준최적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에 투자 수익률법은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여러분 여기 봐요. 투자 수익률법은 비율로다 평가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호 투자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것을 뭐로다 환산해서 비율로다 환산해서 비교하는 게 투자 수익률법이죠. 그래서 상호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이하다라는 얘기죠. 용이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 수익률법은 투자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을 똑같이 비율로다 환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율로다 환산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는 게 쉽다, 용이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1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10번. 주식회사 3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공식이 뭐야? 매출액 나누기 뭐죠? 영업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 나누기 자산을 자산 회전율 이런 말 씁니다. 자산 회전율. 자산 회전율. 여기 잠깐만요. 우리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잘 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100억 원이 있어요. 100억 원.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100억 원이 있어요. 자산 100억 갖고 매출 100억 달성을 했죠, 그쵸? 그럼 자산 회전율이 1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 제조업체는 자산 회전율이 보통 1이 정상입니다. 자산 회전율이. 근데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200억이 나왔어요. 100억 갖고 얼마가 나왔어요? 200억.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자산 100억을 투자를 해서 200억의 매출이 달성됐어.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죠. 자산 회전율이 높잖아, 그치? 좋은 거예요. 우리는 300억이 나왔는데
자산 100억을 투자를 해서 매출이 얼마 나왔어요? 300억. 그럼 자산 회전율이 몇 번? 3번 있는 거지, 그쵸? 더 좋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자산 100억을 투자를 해서 매출액이 10억밖에 안 나왔어. 100억 투자해서 1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산 회전율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 0.1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매출과 자산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산 회전율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자. 잠시만 여기 보세요.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120만 원. 얘가 120만 원이다. 여기 봐봐. 얘가 120만 원. 이렇게. 자산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자산은 100만 원. 100만 원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은 20만 원.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120만 원. 그래서 매출 투자 수익률 이거 곱해준 게 이렇게 곱해준 걸 우리가 뭐라고 거기 써놨어? 투자 수익률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왜 이렇게 써놨는지 알아요? 여기 잠깐만 볼까? 아니, 이거 곱하기 그래 곱하기는 투자 수익률이래요.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20%라고 나와 있지. 여기 잠깐만 볼래? 이거 약분해봐. 이렇게 약분될 수 있지, 그치? 그럼 뭐만 남아? 분자는 영업이익만 남죠. 분자는 뭐만 남아요? 영업이익. 분모는 뭐만 남죠? 자산. 그럼 내가 아까 저기 지웠나? 여기 써줬었는데 이제 영업이익 나누기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던 거 써줬지, 그치? 아까 이 문제에서 썼었잖아, 그치? 자,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 자산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 거라고요?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공식 매출액 나누기 자산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산 회전율. 여기 잠깐만 자산 뭐라고요? 회전율. 1.2가 나오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몇 퍼센트 나오니? 8%가 나오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몇 프로? 8%가 나옵니다. 자, 이제 자산회전율 1.2 곱하기 여기 봐요. 자산회전율 1.2 곱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8% 하면 투자 수익률은 20%가 나온다고요. 투자 수익률이 20%. 1.2 곱하기 0.08 해봐. 1.2 곱하기 0.08. 잠깐만. 안 돼? 뭐 잘못했어? 1.2 맞지? 얘는 20만 원 나누기 안 떨어져? 네. 그러면 넘어가자. 자, 미안해요. 그냥 넘어가자. 여기 봐요. 이거 약분해서 매출액 그러면 영업이익만 남죠? 분모는 뭐만 남아요? 자산. 2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하면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 20%. 그래서 투자 수익률 20%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투자 수익률 몇 프로 달성을 하래? 25%.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봐. 얘가 20%가 아니라 25%가 돼야 된대요. 영업 자산 감소액을 물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나? 자산을 X로 놔봐요. 자산을 X로 놔봐요. 얼마가 돼야 그러면? 20만 원은 25% 곱하기 X예요. 얘가 X가 나누기 X가 넘어가면 곱하기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0만 원 나누기 0.2만 한번 해봐요. 20만 원 나누기 0.2 얼마 나오죠? 80만 원 나오죠? 얘가 얼마 나온다고요? 80만 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이렇게 써서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래요. 근데 얘를 20%가 아니라 몇 프로로 고치래요? 25%. 그러면 자산을 줄이래요. 그치? 그러면은 20만 원은 25% 곱하기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X가 넘어가면 곱하기 X니까.
그 20만 원 나누기 25%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고요? 80만 원 나오잖아. 다시 이제 20만 원 나누기 80만 원 하면 25%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자산은 얼마 감소하면 되는 거라고? 20만 원 감소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